절권도, 쌍절곤 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굴까요? 1940년 11월 2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가 바로 브루스 리, 이소룡이에요. 부모님이 캔톤 오페라와 영화계에서 활동했죠. 덕분에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무대와 카메라를 가까이에서 접하며 자랐습니다. 유년기에 홍콩으로 돌아가 아역 배우로 여러 작품에 출연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몸과 시선을 쓰는 법을 일찍 익힐 수 있었답니다. 10대의 거리 싸움을 목격하면서 자신과 주변을 지킬 힘이 필요하다고 느꼈었죠. 그때 영춘권을 만나 연문 문화에서 기본기를 다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주먹의 직선성, 체중 이동, 상대의 힘을 흘리는 원리를 배웠죠. 움직임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청년이 되어 미국으로 건너가 워싱턴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동서양의 사유를 융합하며 기술보다 원리, 형식보다 본질을 중시하는 태도를 키웠어요. 시애틀, 오클랜드, LA에서 도장을 열고 가르치며 실험했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스타일을 다듬었고 훗날 절권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할리우드의 문은 좁았지만 TV 시리즈 그린 호넷에서 가토 역으로 번개 같은 존재감을 남겼어요. 스크린 한복판으로 들어갈 발판을 마련한 거죠. 카메라가 그의 스피드를 따라잡기 위해 촬영 속도와 편집을 고심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그의 움직임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알 수 있죠. 이제 그는 단지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무술가이자 이야기를 몸으로 표현하는 배우로서 첫 전성기를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표작 6편, 그의 명장면과 철학을 깊이 만나볼까요? 첫 번째는 그린 호넷. 미국 드라마에서 이소룡이 케이토 역할로 나와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짧은 출연이었지만 무술 솜씨와 존재감이 정말 강렬했죠. 이 드라마 덕분에 서양에도 쿵우 붐이 일었다고 해요. 실제로 당시에 많은 어린이들이 케이토 흉내를 내며 놀았다고 하니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알겠죠? 다정한 모습과 멋있는 무술이 어우러져서 기억에 오래 남는 작품이에요. 두 번째는 당산대영. 이 작품에서는 이소룡이 평범한 청년 정조환으로 나오는데 싸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려 무척 노력해요. 그런데 동료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범죄 조직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결국 마음을 다잡고 통쾌하게 적들을 때려잡는 모습이 너무 멋졌어요. 그때부터 이소룡 영화하면 액션과 긴장감 가득한 장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눈을 뗄 수 없는 장면들이 꽉 차서 정말 재미있답니다. 세 번째는 정무문. 여기서는 스승님이 의문의 죽음을 맞고 이소룡이 진진이라는 제자로서 깊은 슬픔과 분노를 겪어요. 그래서 직접 일본 무술도장에 들어가 화끈한 복수를 시작하죠. 그 유명한 쌍절곤 연기하며 아부 소리를 지르는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 진짜 마음을 쏙 빼놓는 액션과 감정이 잘 어우러져서 더 몰입되는 이야기였어요. 진정으로 스승에 대한 존경과 친구에 대한 우정을 느낄 수 있어서 더 감동적이에요. 네 번째, 맹룡과강. 로마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에서는 이소룡이 순수한 청년 당룡으로 나오는데 마피아 무리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을 도와주려 하죠. 유머도 적절히 섞이고 척 노리스와의 콜로세움 싸움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해요. 이소룡이 연출까지 맡아서 그런지 스토리랑 액션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너무 좋더라고요. 액션 영화지만 인간미가 정말 느껴지는 작품이에요. 재미와 감동,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답니다. 다섯 번째, 용쟁호투. 이 영화는 국제무술대회가 열리는 섬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이소룡이 마약 조직과 싸우려고 스파이 역할로 섬에 잠입하죠. 전 세계 여러 명의 무술 고수들과 멋진 대결을 펼치는데 특히 마지막 거울방 장면은 정말 전설 중 전설이에요. 세계 각국에서 제작된 영화라서 그런지 다양한 무술과 스타일이 어우러져서 볼거리도 가득해요. 이걸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소룡 팬이 된 것도 너무 당연한 일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막유희. 마지막으로 이 영화는 이소룡이 직접 기획한 건데 아쉽게도 촬영 도중 세상을 떠나 미완성으로 남았어요. 영화 속에서는 탑을 올라가며 여러 무술 고수들과 한 판씩 붙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중 노란 트레이닝복 입고 싸우는 모습이 너무 유명하죠. 다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소룡의 무술 철학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볼 때마다 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새삼 느끼게 해준답니다. 그리고 이소룡의 무술, 절권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절권도는 특정 품새나 기술 목록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상황에 직접 작용하는 본질만 남기는 방법론이에요. 핵심은 간결성, 직접성, 자유로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기술은 철학이 되고 움직임이 되죠. 간결성은 한 동작으로 닿는 것이고 직접성은 상대 의도 전에 빈틈을 찌르는 것이에요. 자유로움은 어떤 스타일과도 섞일 수 있는 개방성을 의미합니다. 그는 선제타와 스톱 히트를 통해 시간을 앞서 점유하는 법을 강조했어요. 스트레이트 리드와 각도의 전환으로 최단 거리의 선을 그었죠. 푸서크는 벽에 몰지 않고 공간을 열어두도록 설계했습니다. 공격과 방어가 한 호흡 안에서 바뀌도록 한 거예요. 훈련은 살아있는 타이밍을 위한 스파링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판단은 몸이 하도록 길들였죠. 근력, 유연성, 심폐를 균형 있게 묶어 신체를 생각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소룡의 무기 쌍절곤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이소룡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무기 쌍절곤은 그의 영화적 상상력과 무술 철학이 가장 극적으로 결합된 예입니다. 원래 오키나와의 전통 농기구에서 유래된 쌍절곤은 그의 손에서 단순한 무기를 넘어 움직이는 예술, 리듬감 넘치는 퍼포먼스로 변모했죠. 그는 쌍절곤의 속도,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파괴력을 화면에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정무문과 맹룡 과강 등에서 쌍절곤을 사용하는 장면은 분노와 리듬, 기술의 정점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특히 체인을 따라 회전하는 쌍절곤의 윙 소리는 액션의 타격감을 시각뿐 아니라 청각으로도 극대화했습니다. 쌍절곤은 형식에 갇히지 않는 자유로움이라는 절권도의 정신을 무기 사용으로 확장했습니다. 어떤 무술 스타일의 도구도 자신의 몸에 맞게 재해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노란 트랙수트와 더불어 쌍절곤은 이소룡이라는 캐릭터를 완성하는 결정적인 시각적 요소가 되었고, 영화를 넘어 팝컬처 전반에 걸쳐 브루스 리를 상징하는 강력한 문화적 기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쌍절곤은 단순히 적을 타격하는 도구가 아니라 주먹과 발차기의 연장선이었고, 무엇보다 관객을 사로잡는 강력한 훅이었습니다. 형식이 본질을 가두지 못하게 하는 태도를 평생 유지했죠. 절권도는 그의 개인화된 철학이자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맞게 재창조해야 하는 열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그의 말처럼 물처럼 되라는 가르침은 기술 스타일이 아니라 삶의 태도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날과 남겨진 질문들. 1973년 7월 20일 홍콩에서 그는 두통을 호소한 뒤 잠들었다가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공식 기록은 뇌부종으로 남았죠. 원인에 대한 논쟁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의 죽음은 많은 추측을 낳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육체는 멈췄어도 그의 철학과 움직임은 세대를 건너 살아남았습니다. 강함은 딱딱함이 아니라 유연함에서 오는 거죠. 유연함은 두려움을 직시하는 용기에서 자란다는 메시지가 여전히 유효하답니다. 한국에서 이어진 흔적과 이소룡에게 영감을 받은 사람들을 알아볼까요? 류승환 감독은 소년 시절부터 홍콩 액션에 매료되어 몸의 리듬과 거리 감각을 한국적 정서로 번안해 왔습니다. 정두홍 무술 감독은 살아있는 타이밍과 현실적인 동작 설계를 강조했죠. 절권도의 간결성을 한국 액션 문법으로 정착시켰습니다. 이경규는 오랫동안 쌍절곤과 이소룡 모티프를 소개하며 세대 간의 공통 추억을 연결해 주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영화 복수열전도 모티브가 되었죠. 형식에 갇히지 말고 흐름을 배워라. 물은 그릇을 담되 그 본질은 흐름이며 언제나 길을 찾아간다. 오늘 하루가 힘들다면 잠시 어깨를 내리고 부드럽게 호흡해보세요. 그 한 번의 호흡이 당신을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당신만의 절권도를 삶에 새기며 유연함의 용기를 가져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요.